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복 70년 베스트셀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의 어떤 욕망이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45년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물론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이제 역사를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이라는 것은 정치도 변하고 언어도 바뀌고 국권 나라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변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말의 등장이죠. 우리말과 상실됐던 우리말과 역사의 등장입니다. 이게 1945년과 1946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를 찾는다는 말은 말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제일 먼저 우리 말을 찾는 것이 그 국권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45년의 베스트셀러는 그 최연배 선생님의 우리 말본, 물론 최연배 선생님 우리 말본 외에 한글 가리다든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이제 등장합니다. 46년은 이제 조선 역사가 이제 최남선 선생의 조선 역사인데, 사실은 최남선 선생은 사실 굉장한 옛날 사람이죠. 사실은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국학파라고 볼 수 있죠. 국학파. 예. 그 문학사에서도 보면은 최남선 선생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초로 그 어떤 역사의 그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죠. 이걸 좋게 말하면 민족주의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백범일지는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그 주목한 사람이죠. 이슈의 대상이죠. 물론 이승만도 같이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1947년에 이제 그렇고, 자, 1948년부터 이제는 서정주의 씨가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여러분 귀족도는 그 대표 시가 되는 것이죠. 이 시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귀족도는 좀 이렇게 서정주 시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서정적이죠. 예,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어떤 서정성과 우리말의 아름다움 이쪽으로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49년이에요. 이것도 특이하죠. 여러분, 조선 신문학 사조사. 그러니까 이 시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책 읽는 것 자체가 우리 것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것. 조선 신문학 사조사도 문학에 있어서 그 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문예 사조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의미에 가깝게 문학 사조사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조라는 말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문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은 문예 사조사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술 같은 데 보면 유파가 있죠. 사실주의, 후기 인상파 이런 식으로 초현실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문학사에도 보면 여러분 그 리얼리즘이라든가 아니면 다다이즘 이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사조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쓴 책이죠. 그 다음에 1950년인데 그 김삿갓에 대한 책입니다. 김삿갓에 대한 책은 약간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김삿갓은
전국을 방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북을 거부하는 거죠. 분단을 거부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또 하나의 이제 부분은 김용재라는 분이 일제시대 때는 주로 뭐였냐면 평론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잘 아시는 뭐 임화하고도 굉장히 이제 관계가 있고 그 당시로 어떤 동양지광이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 등등 그런 데서 평론을 꽤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근데 김사과 방랑기는 장르가 완전 평론하고는 다르죠. 예. 뭐 거의 소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51년에 레너 애가인데 이건 모윤석 선생이 쓴 거예요. 물론 모윤석 선생은 시인이죠. 근데 1936년인가에 어떤 잡지에서인가 발표했던 그 작품이죠. 레너 애가가. 이 작품을 이제 재출간한 것이죠. 엮어서 약간 바꿔서 재출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삶에 대한 고뇌 이런 게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렌 애가는. 그다음에 반복해서 많이 팔렸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조지훈 선생의 풀립단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보면 이제 문학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쟁통인 것이죠. 전쟁통의 문학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당시에 전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부분을 도리어 다른 부분으로 그 해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1953년으로 가면은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난중일기란 말 자체가 전쟁통의 이야기를 일기로 쓴 것이죠. 상당히 이제 6.25하고 관련됐다고 봐야 돼요. 또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면 영웅이 필요하죠. 그렇죠? 영웅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한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1954년에 자유부인이 등장해서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이죠. 이제 뭐 전쟁이 끝나고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퇴폐해지고 문란해진 어떤 도덕관.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전쟁이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미군이라든가 그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경기가 있잖아요. 전쟁 경기란 말을 쓰는데 어떤 그런 모습, 전쟁 경기 속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모습들, 뒤에 나왔던 향락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아주 짧게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유부인은 자유를 지향하는 부인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의 제자하고 춤바람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뭐 춤바람하고 이런 뭐 그런 느낌하고는 별로 맞진 않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주 대학교 교수 부인이 새로운 어떤 사람과 삶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가장 파탄이 나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보바리 부인처럼 자기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파탄돼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명작이 되고 요거는 명작이 아니라 상당히 대중적인 소설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보고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었던 황산덕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여자 교수인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또 하나의 작품이 있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게 단편이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950년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진호 교수, 그 경성제국대학 법대를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설도 보면은 뭐 김광사, 티 교수 뭐 등등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동반자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제 치부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반자 작가는 말은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온 말입니다. 펠로 트러블러를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1900, 제 기억에는 20대 초반에 있었던 동반자 작가. 그냥 동반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프로레타리아의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작가가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길을 걸어가는 작가,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동반자 작가라는 말을 썼냐 하면은 그 한국에는 카퍼가 있죠. 카퍼가 있는데 그 카퍼에 동조하는 작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박학한 사람, 법에 대한 박학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그 헌법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죠. 그래서 헌법 강의라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 강의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뭐 그 시대에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법 자체가 돼요. 정치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법고시라든가 뭐 이제 관련된 어떤 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 권력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순의 화기 등장합니다. 화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교과에서도 많이 실리는 작품이죠. 예. 그 6.25 전쟁 당시에 어떤 남북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부분을 사소하게 한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교과서 많이 나온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지바고입니다. 노벨문학상 작품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랑하고 이 속에 그 사랑과 그 어떤 그 러시아 그 혁명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시대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요새 굉장히 이제 나이 100세가 되어도 막 그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하는 그 김명석이란 그 교수가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는데, 그분이 쓴 그 대표적인 그 당시에 그 베스트셀러 수필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제 고급스러운 책은 아닌데 그 당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뭐 그렇지만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책이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어떤 철학적 요소를 꽤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보세요. 60년에도 이제 이어령 선생의 지성의 오솔길에서 이런 게 이제 히트를 칩니다. 이 시대 상황과 굉장히 이제 어쨌든 간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1960년에 광장이 나옵니다. 이 광장은 이제 개작도 굉장히 많이 되죠. 예. 개작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4.19 혁명, 그 다음에 그 60년대가 되면서 대학생들이 어떤 정치
정치 권력이라고 할까 그런 핵심에 어떤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삶을 광장은 잘 보여주는 거죠. 광장은 굉장히 여러 번 개작을 합니다. 나중에 또 광장이 나중에 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62년이에요. 6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 일주 무전여행기라는 게 그 작품이 나와요. 김찬삼이라는 분의 때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이것도 진짜 하나하나가 흥미로워. 이 당시에는 세계 일주를 하는데 무전으로 그냥 무전이라는 것은 돈 한 푼 없이 이런 뜻이죠. 돈 한 푼 없이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막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뭐 별곳에 다 가요.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있다가 시선이 외국으로 전부 다 향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있고, 우리의 그 문화 자체가 이제 내적으로 한국에 와 있지 않고 세계적으로 방향으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여러분 요거 상당히 저는 직접 하진 않고 이제 우연히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재밌는 뭐 그리 속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관련시키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1963년입니다. 김광조라는 분이 이제 정엽제라는 이제 그 대만의 작품을 번역한 거예요. 이게 꽤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신태양사도 그 당시에 뭐 꽤 있잖아요. 규모가 있는 그런 이제 출판사처럼 이제 느껴져요. 이제 제가 표지나 이런 걸 보면은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이 김광조라는 분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김훈의 아버지죠. 김훈 그 작가 카레 노래가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기자로 하시고 뭐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 아시죠.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또 번역한 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호라는 그 작품이 있고, 그것도 이제 꽤 인기 있었던 연재됐던 신문 연재죠. 그 당시에 대부분에. 그러니까 무협지의 새로운 신기원을 달성한 책이죠. 이 책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무협지에 관련된 무협지와 관련된 논문을 김현이라는 어떤 서울대 불문과 교수가 뭐 한국 평론가이기도 하죠. 쓴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단행본책에다 실어 놓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옛날에 읽어본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람은 김은국이라는 사람인데 순교자라는 이제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은 그 통역관으로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몇 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매사추세츠 어디에선가 대학 교수를 하기도 하고 한국에 한국에 와서 어떤 기사 생활도 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순교자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오른 작품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김윤식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김은국 씨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가졌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재외 한국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순교자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물론 뭐 압록강이라든가 이런 다른 또 작품도 있죠. 뭐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외국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어로 글을 쓴 경우가 있고, 외국에서 외국어로 쓴 한국을 배경으로 외국어로 쓴 소설들이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과 전장이라는 박경리 소설이에요. 물론 이제 이 작품은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죠. 이 소설도
근데 이제 뭐 이 소설은 그 백낙적 선생이 그, 그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그 이것을 뭐 전쟁과 평화에 뭐 빗대면서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965년에 이제 박경리 선생의 대표적인 이제 작품 중에 하나죠. 토지를 제외하고는 이 시장과 전쟁 이게 꽤 그 대표적인 작품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빙점이에요. 빙점. 굉장히 그 이것도 재미있는 작품이죠. 일본의 소설이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 있기는 쉽지 않아요. 아마 한국에 온 작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판을 많이 했고, 아마 이제 어쩌면 그 하루키의 작품보다도 더 많이 읽혔을 거예요. 이 빙점은. 지금은 별로 이제 많이 그 모르는 작품이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이었어요. 자, 여러분 헤세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도 베스트셀러죠. 지금도 이 데미안은 그 베스트셀러 150위 안에 늘상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인의 정서하고도 맞고, 어떻게 보면 그 성장 소설로서의 어떤 가치, 여러분 성장 소설 하면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떠올리는 작품이 대표적인 몇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소나기예요. 소나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풋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근데 이제 이 데미안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그 사춘기 아이의 정신적인 어떤 성장 과정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황순의 소나기가 그 사랑에 초점을 뒀다면 얘는 그게 아니죠. 어떤 존재적 삶, 이것의 성장을 다룬 게 대표적인 이제 데미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어떤 존재론적, 인식론적,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신비주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헤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왜냐면 헤세 자체가 자기 아버지가 그 인도에 그 파견되었던 어떤 외교관 출신으로 기억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이 야스나리의 설국이죠.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유명한 이것도 작품이죠. 예. 이건 뭐 그냥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일본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이 있죠. 예. 일본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섬세함, 이런 것이 다 녹아 있는 그런 작품이죠. 다음으로 이제 카프카의 이제 성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앞에 나왔던 그 일반적인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읽기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우리 말본 이런 것은 약간 그 특별한 예외이지만, 다른 일반적인 책들은 의사지바고라든가 뭐 자유부인 난중일기, 뭐 사랑방 손이가 어머니, 고독이라는 병, 지성길 오솔길, 뭐 이렇게 해서, 물론 광장은 좀 어렵죠. 광장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근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성은 이게 읽어보면 처음부터 좀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게 또 부피가 또 꽤 두껍거든요. 성이란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하고 그 1969년 정도의 활 자체는 전혀 달라요. 얘들은 빡빡합니다. 책이. 예. 굉장히 빡빡해요. 글자가 작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읽어내기도 어려워요. 성 자체가 내용이 꽤 어렵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이제 고도를 기다립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69년, 70년 둘 다 뭐냐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어떤 그런 좀 골치 아픈 어떤 그런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어냈다는 생각 들지 않고 그냥 팔렸다고 생각해요. 고도로 계단임에도 그렇게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 고도로 계단이면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많이 어떻게 되나요? 그 연극으로 많이 올려지고 있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은 러브스토리입니다. 러브스토리는 요거 뭐 전형적인 연애 소설이죠. 그 다음에 영화로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뭐 대중화된 예, 노래도 뭐 그 영화 음악의 대표적인 것으로 많이 이제 불려지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래 불렀던 사람이 그 여담이지만은 그 굉장히 바람둥이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70인의 토인비에 대한데 이 부문사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그런 나름 지적이죠. 여러분 토인비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순환론자죠. 예. 도전과 응전이라는 순환론자의 대표적인 어떤 역사학자에 속하는데 이 사람과 이제 대담한 것, 대화를 한 것을 그 책으로 엮은 것인데 저도 본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책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3년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전부 다 뭐냐면 시대적으로 보면 박정희 정권 시대예요. 박정희 정권 시대. 광장이 이제 새로 나온 것이죠. 예. 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떤 그 73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 이런 거와 관련이 많을 거예요, 아마. 갈등이 뭐 70년대에 많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린 왕자. 저는 이제 지금 이 베스트셀러 이야기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이제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70년 되면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노동자 중에서 전태일이라고 아시다시피 뭐 분신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박정희가 정치적 탄압을 굉장히 많이 하죠. 김재한은 뭐, 오적이라는 그 시를 써서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79년대는 박정희가 총을 맞아서 이제 죽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그 통기타, 청바지 어떤 그런 이제 그 서구의 어떤 그런 젊은이 문화,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지만 살짝 있잖아요. 아주 살짝 히피기도 있고 이런 그런 문화들이 대거 등장하죠. 근데 어차피 이 이제 문화들은 그 서구 지향적 요소가 굉장히 많았죠. 예. 어쨌든 이제 그 쌍딕스베리의 어린 왕자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있는 문예 출판사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김현이라는 불문과 교수. 예. 이제 김현은 원래 자기 본명은 아니죠. 이제 필명이죠. 예. 하여간 불문학에서는 나름 그 한국의 나름의 큰 위치를 갖고 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많이 연극에서 다루고 있는 위기의 여자. 여러분 사르트르와 평생 계약 결혼한 연인 관계이면서 같은 이제 철학을 전공하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같은 반에 있었던 시모네 드 보바르의 작품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죠. 예, 모두가. 그다음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사르트르가 사강이라는 젊은 여자하고 연애를 하니까 굉장히 질투를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76년에 이제 무소유가 등장합니다. 법정에. 이것도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이죠. 예. 법정 스님을
그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죠. 예. 근데 실제 이제 무소유란 자체가 그, 그 당시에 하고 지금의 하고는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어떤 한국은 불교적 속성을 꽤 많이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의 내용을 보면은 평범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간디 이야기를 하죠. 간디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뭐 밥그릇하고 뭐 담요 몇 장 뭐 그런 거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물레하고 그 이야기 하는데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간대물레라는 글도 있죠. 또 물론 이제 법정 스님의 글은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는 여러분 이제 물에 떠 있는 풀 이름이 부처죠. 부처인데 이거 뭐 한수산 씨를 완전 그 베스트셀러 작가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게 만드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공마단의 어떤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 공마단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그 산업사회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 이전과 산업사회의 어떤 초반기의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 특히 뭐 그런 것이 탄생하면서 그런 고개단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떠돌아다니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집시처럼 어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어떤 삶을 하나의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물론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그 시대 자체가 시골에서 전부 다 뭐냐 도시로 이동하는 시대죠. 뭐 예를 들어서 도시에 가서 여공이 되기도 하고 여자들은 식모, 버스, 차장 등등 그다음에 다 떠돌아다니는 삶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향을 잃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그냥 더 부유하면서 부초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8년에 이제 난장에서 올라온 작은 공이죠. 이것도 이제 그 도시의 처음엔 이야기가 그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돼. 탈무드 이야기가 나오죠. 예. 탈무드 이야기 뭐 그 유명한 이야기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꿀독에 뭐 청소를 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 생략할게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가 이제 그 78년까지예요. 이제 79년이 되면 이제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죠. 79년은 이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시기죠. 이때 뭐냐 하면은 하버드 대학 공부벌로도 해서 하버드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지향성 이런 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1980년이에요. 이제 드시는 이제 80년에는 전두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예. 어둠의 자식들. 야, 이거 상당히 어둠의 자식들 흥미있는 소설들이죠. 그다음 이 시대부터 이제 다시 말해 이제 전두환 시기가 착 되는 거죠. 이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다음 옛날 한옛날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김홍신의 인간시장.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대의 반항적인 작품들이죠. 배짱으로 삽시다는 이건 수필집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정신과 의사죠. 정신과 의사인데 베스트셀러를 꽤 많이 쓴 작가입니다. 배짱으로 삽시다는 많이 이제 입에 회자되던 작품이죠. 이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요새 식으로 말하면 자기 개발서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자병법.
여러분 손자병법은 86년에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하는 거죠. 정비석 씨는 앞에서도 베스트셀러를 그 자유부인의 그 작가죠.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그 1950년대 베스트셀러 쓴 사람이 1984년에 베스트셀러를 그 책을 쓴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실제로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단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김정민 씨의 단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작품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그 한국의 전통적인 그 단전을 했던 모 사람들의 이제 계파에 속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단전 호흡 아시죠, 그죠? 예. 물론 이제 내용은 그 완전 픽션이고 뭐 들은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상당히 신비주의적이죠. 예.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신비주의와 딱 맞아떨어져서 히트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단 때문에 그 이후에도 꽤 여기와 관련된 그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근에도 그 마찬가지지만은 그 외국어로 나갔던 여러분들 단과 관련된 단전호흡과 관련된 그 외국어로 나간 어떤 기업도 있고 그랬죠. 완전 기업화됐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자, 이제 홀로서기예요. 이야, 이거 2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죠. 야, 이거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벌써 그 한국에는 참 특이하게 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벌써 아주 뭐 60년대 벌써 이때 벌써 시가 안 팔려가지고 그 몇천 부 팔리면 그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시가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위에도 뭐 시집이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대우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김우중. 세계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죠. 그 다음에 그 김우중 씨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시절에 쓴 책입니다. 자, 그래서 2년간 연속으로 그 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제 80년대 이제 종말을 고하고 드디어 이제 90년대에 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80년대는 아주 특이하게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간 시장, 그 다음에 어둠의 자식들, 그 다음에 그 철학적인 책들, 인격적 그러니까 철학적인 책들, 철학 에세이라는 조성호 씨가 쓴 철학 에세이라는 이런 작품들도 나오고 그 역사와 관련된 태백산맥, 장길산, 그 다음에 북한에 있던 넘어가서 부수서가 되었던 홍명이, 여러분 뭐 홍명이는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명이 아들은 그 경성대학교 제국대학교 이제 교수였죠. 그 좀 유명한 사람이죠. 언어학자이기도 했고. 그 임꺽정, 그 다음에 박경의 토지 등등이 이제 그 작품화돼서 그 많이 인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또 이제 저 홀로서기 같이 서정적인 시도 있었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노동의 새벽 어떤 그런 약간 이제 저항적이고 그 노동 운동과 관련된 그런 시들도 있고, 또 여러분이 요새 뭐 잘 아시는 도종아리라는 그 장관 있잖아요. 예, 접시권 당신 이런 것도 굉장히 히트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또 다른 뭐 이현수녀의 작품들도 인기가 있었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80년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가 되면 모든 문화가 대중화가 일어나고 급선회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90년대는 또 다르게 말하면 책과는 상관없지만은 스테이지 등장 시기죠. 그래서
어떤 문화 자체가 엄청나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90년대 이제 세계가 확장되는 시기에 그 김우중이 등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 배꼽이라는 이제 요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라저니 씨는 잘 아시죠, 그렇죠? 예, 오쇼 라저니 씨는 뭐 재단도 있고 미국에서 그 이분의 그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달변이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는 날까지 그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나오고 하니까 한번 흥미롭죠. 그다음에 배꼽 이야기는 또 간단하면 이거예요. 배꼽에다가 배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배꼽 위에다 소금을 넣고 이제 감자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복시키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목민심서예요. 이 시기에는 아주 재밌죠. 그 목민심서 외에 그 역사와 관련된 책이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이 당시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드라마 만들어진 것 중에서 동의보감이라는 게 있고 토정비결이라는 소설도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제 기억에. 상상할 수 없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역사서죠. 예. 그래서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새롭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변화합니다. 꽤 변화하던 시기, 이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이런 그 삼성이나 다른 어떤 기업들도 새롭게 도약을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수능도 새로 시작되고 또 문화적으로 급변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또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은 그 위기철이라는 사람이 책을 씁니다. 논리 시리즈인데 이 세 권이 시리즈예요. 시리즈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위기철은 평론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이 책으로서 인력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죠. 아마 지금은 그 뭐 호수인가 어딘가 가서 그 이민 가서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공작가라고 아시죠? 그분하고의 그 부부 그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굉장히 인기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전효의 일본은 없다. 야, 이게 뭐 파장이 대단했죠. 일본에서 그냥 뭐 그러니까 특파원으로 가서 살기도 했지만은 어떤 그 입담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뭐 이 책을 바탕으로 했었던 사람은 일본에 있다는 책도 쓰고 했는데 전역을 진짜 스타로 만든 책입니다. 95년이 되면 새로운 이제 문화가 등장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라는 게 그 한동안 그 세상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습관인 것 자체를 이 자체가 이제 보면은 행동주의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습관을 고치면 성공한다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어떤 그 센터도 있고 집단도 생기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사람 그 프로그램 가지고 강연하고 해서 한동안 먹고 살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어른 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버전까지 나오고 그 후속작도 여러 개 나왔죠. 예. 96년엔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존모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책은 시리즈가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이 존모 씨 이야기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은 한 150페이지 그 정도 되는 책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재밌는 책이죠. 자, 97년 되면은 요거는 이제 약간 자기 개발서적인 요소가 있죠. 아주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한 책인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계속 안아주는 거죠. 서로 안아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안아주니까 어느 날 아버지도 같이 콱 안아주면서 서로 이제 그 엉어리지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소통으로 지향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는 이제 법정 선생님이 새롭게 산에는 꽃이 피네. 이게 이제 히트친 작품인데 산화의 한 문구죠. 산에는 꽃이 피네. 문구죠. 내용은 평범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IMF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초의 불만족도 마찬가지죠. 팔다리가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극복 의지, 이것은 우리나라 IMF 극복 의지하고 관련이 꽤 있다고 봐야죠. 여러분, 가시고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은 가시고기도 뭐냐면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이미지죠. 예. 가시고기가 그 이미지가 그 시대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건 지금도 있어요. 꽤 많이 읽히는 작품이죠. 지금도. 예. 생략할게요. 9살 인생 위기치레.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앞에서 제가 논리와 반갑다 여기서 이야기했죠. 여기서 다시 9살 인생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몇 년 사이, 5년 사이쯤 되나요? 대단한 거죠. 이제 드디어 한국에 베르나르 베레베르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술사, 예. 그 다음에 살해했던 해알.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예. 마시멜로의 실험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사실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시멜로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거죠. 인간은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참을성이 삶을 결정한다. 어떤 그런 이야기죠. 예. 이게 이제 이 시대에 갖고 있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좀 유명한 책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작품이 있고, 또 화라는 책이 있어요. 화. 틱나탄이라는 사람의 이제 스님의 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고, 설득의 심리학. 이건 지금도 인기가 있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들, 아침형 인간, 긍정힘, 이런 것들이 꽤 이제 인기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 론다번. 이거 이거 보세요. 2년간 인기 있잖아요. 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그쵸? 예.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였죠. 그러니까 시크릿은 이런 거죠. 의식적으로 뭔가 깊이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공해서 이제 이쪽 보면 이제 엄마를 부탁해. 예. 신경숙 씨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010년이 되면 정의란 무엇인 것이 들쳐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이거는 이명박 정권과의 어떤 상관성이 꽤 있어요. 그 당시에 도무지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정의란 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이 많고, 또 뭐냐면은 2009년이라던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경제 어떤 문제, 그게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치명적인 어떤 불황에 빠지기 시작하죠. 예, 우리나라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하고 또 다르게 보면은 그 시대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더 어떤 좌절감에 빠졌을 때 그 샌들 교수가 한국에 오죠. 그다음에 이 책이 꽤 어려운데도 베스트셀러가 돼요. 자, 2011년에 아프리카 청춘이다. 새로운 스타일이죠.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건 상당히 모순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신선하기까지 하죠.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요사이도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를 몰고 다니는 분위기도 하죠. 이제 2019년 현재도 베스트셀러 작가인 해민 스님이 등장합니다. 멈춤의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분은 어떤 불교적 요소가 관련이 많죠. 정지, 멈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불교의 정적 세계, 선적 세계 이런 것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소박하죠. 무려 2년간이나 베스트셀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야, 그 다음에 미움받을 용기. 야,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2010년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책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엄마를 부탁해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상처받은 사람 그 위로해주는 책이죠. 정의 이것도 뭐냐면 이념적인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청춘이나 마찬가지. 이것도 뭐예요? 탈속적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또 그다음에 뭐 이제 미움받을 용기 외에 뭐 자존감 수업 등등 뭐 그다음 지금도 하여간 이런 나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자기 개발적이면서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주 그냥 가볍게 개괄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뭐 사실 이런 건 한 번씩 그 작품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한 70권 이렇게 다루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좀 다루기 어려운 몇 개 이제 작품이 있죠. 우리 말본이라든가 저 위에 이제 문제사조사라든가 이런 책들은 다루기 어렵지만 뭐 상당수 많은 책들이 다룰 수는 있죠. 물론 지금 현실감은 없지만 역사적인 의미는 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